자, 이제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개요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오셔야 됩니다. 첫째, 노트를 준비합니다. 먼저 수학부터 가겠습니다. 자, 노트를 준비합니다. 우리 알죠? A4 노트. 자,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을 익혀봅시다. 첫 번째,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게 문제 푸는 노트예요. 그러니까 책에는 뭐만? 자, 책에는 동그라미 맞다, 틀렸다, 맞다, 틀렸다만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책에는 맞다, 틀렸다, 맞다, 틀렸다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번호를 매겨서 번호 해당하는 답, 번호 해당하는 답. 이렇게. 이게 첫 번째 1권입니다. 문제 푸는 노트입니다. 두 번째, 이거는 오답 노트입니다. 이게 두 번째 권입니다. 오답 노트. 자, 이렇게 틀린 문제는 다시 풀어봐야겠죠. 자, 여기서 오답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를 적느냐, 문제를 안 적느냐. 말이 많습니다. 자, 문제 적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안 적는 게 나아요. 문제를, 이렇게 제가 공부법을 책을 많이 봤는데 문제를 적으라는 책도 있고 적지 말라는 책도 있어요. 개인의 선택에 맡길게요. 단, 이 문제를 적는데 시간을 다 보내면 오답노트 만들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문제를 적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막 예쁘게 만들려고 하면 하지 마세요. 문제를 안 적으면 분명히 오답노트라는 건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 이 오답을 할 때 성적 향상이 가장 큰 겁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테스트를 많이 칠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틀렸던 문제를 계속 우리는 테스트를 치게 될 거야. 여러분들이 이 틀렸던 문제를 계속 틀리게 되면 같은 특별반 학생이더라도 같은 수학을 하더라도 틀리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예요. 해야 될 양이 압도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오답을 제대로 안 하면 공부를 해야 될 양이 압도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오답을, 이 틀렸던 문제에 대해서 오답을 단, 페이지, 번호 적고 문제를 적든 안 적든은 취향이에요. 여기서 오답 노트를 풀어야 됩니다. 자, 이 풀 때 명심해야 될 것은 이 풀 때 방법에 있어서 안 되는 건 첫 번째, 선생님의 풀이식을 보면서 푸는 건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의 풀이식을 보면서 푸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풀이를 안 보고 오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둘째, 선생님은 요렇게 A라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데 지 혼자 오답을 할 때 B 방식으로 오답하는 건 제 공부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A라는 거 가르쳐주면 A라는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를 푸는 1권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문제를 푸는 것도 쓰고, 두 번째는 문제를 고쳐봐야겠죠. 틀리면 고치기.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문제 풀었다라고 적어야 되고, 이 고칠 때는 이 고침 풀이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고치는 고치기 또는 문제 풀기라고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3. 수업을 받았죠. 중요한 거는 수업을 받았죠. 이 수업을 받았을 때 이거 봐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지금 메인입니다. 자, 제가 수업을 막 이렇게 여기서부터까지 수업을 해줬어. 아니, 천재도요, 수업을 받자마자 어느 미친놈이 오답합니까? 수업을 받았으면 이거에 대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어려운 내가 몰랐던 부분을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몰란 걸 배웠죠? 그 배운 걸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문제 여기 푸는 노트에다가 다시 풀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죠. 자기 걸로. 이 자기 걸로 만들 때는 여기서는 오답할 때는 선생님의 풀이를 봐서는 안 돼요. 근데 단 자기 걸로 이해하고 만들 때는 뭐를? 선생님이 수업해준 부분을 참고하면서 오답을 해야지. 참고해야지. 이거는 뺏기라는 게 아니라 안 보고
물론 베스트는 제 수업을 받으면서 완벽 이해해서 제 풀이식을 안 보고 와 진짜 깊이 있는 이해를 해서 다시 풀어봤더니 되더라. 그 다음에 오답까지 했더니 되더라가 베스트예요. 1. 최고의 방법은 쌤이 수업을 하면서 완벽 이해가 돼서 스스로 풀어봤더니 됐고 오답을까지 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런 학생들은 절대 나중에 앞에 거 다시 풀어볼까 틀린 거 제가 기스 테스트를 쳐도 항상 다 맞아야 돼요. 근데 자기 걸로 만들 때 순간적으로 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선생님이 수업해준 필기든 내용이든 강의든 참고를 해서 완벽 숙지를 하고 오답 노트를 다시 해야 돼요. 즉 한 번 틀린 문제는 몇 번 풀게 돼야 되냐면 첫 번째 한 번 틀렸죠. 자, 틀린 문제는 적으세요. 몇 번? 처음에 한 번 틀린 문제 한 번 틀렸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고치기에서 2번 고쳐봤죠. 세 번째, 수업 받으면서 선생님이랑 했죠. 그 다음에 자기 노트에 한 번 더 요거를 하면서 4번 했죠. 이 4번의 과정을 마지막 오답 노트라는 과정을 통해서 몇 번째? 5번째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한 문제를 틀리면 우리는 몇 번을 공부하게 돼 있다? 약 5번이 공부하게 돼 있어요. 이 정도를 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에 집중해야 됩니다. 정답 답이 얼마인지 문제를 외우거나 그 답을 순간적으로 외워서 제가 가장 큰 고민이 애들이 오답을 너무 대충 하길래 즉 이거죠. 방금 수업 들었고 대충 잔상이 남아 있으니까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지 않고 그거를 그냥 했던 게 오답 노트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해서는 실력이 잠깐은 되지만 시간 지나면 다 까먹는 거예요. 노트가 2권이 필요합니다. 2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처음에 문제를 푼다. 틀린 문제 고친다. 세 번째 수업 받는다. 그럼 수업 받는 노트도 따로 있어야겠죠. 수업 노트는 무조건 따로 준비해 주세요. 수업 노트 제가 여기다 필기해 줄 거니까 A4 용지에 수업해주면요 여러분들 A4 용지 다 잃어버려요. 무조건 제가 노트에 해야 저도 노트에 차곡차곡 제 수업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제가 여러분들 수업하면서 이거 했을 텐데 하면서 앞에 거를 저도 들여다보죠. A4 용지에 수업을 해주면 제가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수업 노트 3번째 권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노트 사서 애들한테 했는데 애들이 돈을 하도 안 가져오고 해서 제가 사진 않을 거에 귀찮아서 못하겠어요. 제 수업 노트 하나, 그 다음에 문제 노트 하나, 그 다음에 오답 노트 하나, 총 3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문제 풀 때 틀리고 고치고 수업 받고 다시 한번 노트에 문제집에 자기 혼자 만든 다음 그 다음에 오답 노트를 이 오답 노트는 완성입니다. 완성. 오답 노트를 통해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5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의 수학의 과정입니다. 둘째, 그렇게 이렇게 노트에 푸는 방법과 자 순서를 잘 보세요. 개념 원리를 배웠죠. 진도표 있죠. 이 순서를 놓치지 마세요. 개념 원리를 배우면 바로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이 2개가 끝나죠. 그러면 저희가 항상 테스트지를 미리 애들에게 주게 될 거예요. 이 테스트지에다가 바로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이게 1일차가 끝나는 겁니다. 이게 1일차가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통과할 때 보통 맞춘 거는 다 안다고 틀린 거에서 통과를 잘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틀린 거의 관건은 제가 말했지만 앞에 같은 5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테스트를 통과하죠. 1일차, 2일차, 3일차, 일주일에 총 7개를 해야 돼요. 7개를 완성하는데 이 7개를 완성했을 때 우리는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께 기습으로 3, 4일차 테스트, 1, 2일차 테스트, 6, 7일차 테스트라고 마구잡이로 테스트를 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도 얼마 안 지났는데 틀렸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틀린 과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만약에 3일차가 자 기준점 말씀드릴게요. 90점입니다. 왜냐면 이건 제 테스트야. 새로운 문제집도 아니고 했던 테스트지기 때문에 10개 중에 9개는 맞아야지 제가 통과로 간주할 거예요. 10개 중에 9개. 자 예를 들면 3일차 테스트를 제가 기스 테스트를 쳤는데 뭐가
90점이 안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3일차 과정을 다시 반복 복습해야 됩니다. 새로운 일주일치를 하면서 앞에 있던 것까지 얹혀서 가야 돼요. 공부량이 미칠 거예요. 두 번째, 테스트를 칠 때 무조건 시간 제한 겁니다. 시간 제한 걸 거예요. 세워라 내워라 푸는 거 안 될 거예요. 시간 정해드릴게요. 적당한 문제를 그냥 3분으로 잡을게요. 쉬운 문제 2분입니다. 상 문제 4분입니다. 최상위권 문제 5분입니다. 한 문제당 드리는 시간 2분에서 5분이고 평균 3분으로 잡고 테스트를 칠 겁니다. 왜냐하면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섞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20문제 기준으로 우리 학교 시험 20문제 몇 분 걸려요? 막 50분 주죠? 저도 20문제 기준으로 50분을 드릴 거예요. 우리는 20문제는 50분입니다. 단 난이도가 어렵다. 그러면 제가 난이도에 따라서 시간 조절을 해드릴 거예요. 그때 테스트를 통과해야지 수업 공부 방식이 개념 원리하고 순서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개념 원리하고 또 개념 원리하고 테스트 안 치고 연습 문제 빠뜨리고 지 맘대로 공부하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어차피 일주일에는 7개를 해야 돼요. 7개씩 누적이 돼야 되는데 다시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학생은 공부량이 과중이 미칠 거예요. 이렇게 똑바로 공부를 하면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꼼꼼하고 자세하고 완벽하게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수학입니다.